2019학년도 9월 모의평가. 그 중에서도 우리가 여러 번 접했던 CDS 프리미엄 지문을 오늘 다시 한번 선생님이랑 읽어보고 분석해 보려고 해요. 지난번 수업 때 너무 빠르게 말을 해서 내가 다시 들어보니까 2배속인 줄 알았어. 아니에요. 그게 원본이었답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래도 좀 더 비교적 천천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1문단. 대한민국 정부가 해외에서 발행한 채권의 CDS 프리미엄은 이 주어야. 우리 주어 표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매체에서 자주 접하는 경제 지표의 하나이다. 경제 지표라고 하는 건 경제의 상태를 알려주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지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이 지문의 목적은 우리에게 CDS 프리미엄을 이해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야. 우리는 얘를 이해해야 돼. 이게 우리가 받은 과제야. 자, 이 지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채권의 신용위험과 신용파산 스와프의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 그럼 1문단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핵심 뭐였냐면 진짜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부분은 CDS 프리미엄.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우선 채권의 신용위험이 무엇인지 그리고 신용파산 스와프의 개념이 무엇인지 이걸 알아야 한다. 이게 1문단의 내용이었던 거죠. 자, 두 번째 문단 채권은 정부나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며 그럼 얘는 채권 발행의 목적, 자금을 조달하는 것, 그 가격은 채권의 가격은 채권이 매매되는 채권 시장에서 결정된다. 채권의 발행자는 정해진 날에 일정한 이자와 원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 그럼 여기서 주체가 두 명이 나왔어. 자, 첫 번째 주체는 누구였냐면요. 채권의 발행자, 얘를 1번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또 누가 나왔지? 네, 투자자, 얘를 2번이라고 할게요. 그럼 1번은 2번에게 뭘 줘요? 네, 이자와 원금을 발행자가 투자자에게 주게 된다. 자, 채권을 매입한 투자자는 1번 사람은 이를 다시 매도하거나 그러니까 2번 사람, 미안해요. 채권을 매입한 2번 사람은 이를 당연히 뭐 했어? 채권을 다시 매도. 자, 매도, 매입 이 정도는 뭔지 우리가 이해해야 돼. 매도는 파는 거, 판매. 하거나 이자를 받아 수익을 얻는다. 그렇죠. 그러려고 투자한 거겠죠? 그런데 채권 투자에는 발행자의 지급 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 이자와 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인 신용 위험이 수반된다. 자, 우리가 이렇게 경제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과관계를 제대로 파악했는지예요. 자, 인과관계를 제대로 파악해 보면 자, 발행자의 지급 능력 부족, 그러니까 1번 사람 발행자의 지급 능력 부족. 발행자가 뭘 지급해야 돼? 이자와 원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 능력이 부족하게 되면 이자와 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인 신용 위험이 수반된다. 그러니까 지급 능력이 낮아지면 신용 위험이 생겨나는 거니까 지급 능력과 신용 위험의 관계는 그렇죠. 반비례. 이 둘의 관계는 반비례 관계가 되었어. 이에 따라 각국은 채권의 신용 위험을 평가해 신용 등급으로 공적으로 보여주는 신용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있다. 그렇다면 신용평가 제도란 뭐예요? 네, 신용 위험을 공적으로 알려주는. 왜? 목적이 뭐야?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 신용평가 제도 도입의 목적. 자, 우리나라 신용평가 제도에서는 왜 안 올라가지? 왜 안 올라가지? 됐다. 자, 당황했어. 자, 우리나라의 신용평가 제도에서는 원화로 이자와 원금의 지급을 약속한 채권 가운데 발행자, 그러니까 1번 사람, 채권을 발행한 사람의 지급 능력이
최상급 무슨 뜻이에요? 제일 좋다. 최상급인 채권에 트리플 A, AAA라는 최고 신용 등급이 부여된다. 그러면 지급 능력이 최상급인 채권은 최고 신용 등급. 자, 원금과 이자가 지급되지 않아 부도가 난 채권에는 부도가 났어. 그럼 얘는 믿을 수 있어 없어? 그렇죠. 믿을 수가 없는 애는 최저 신용 등급 D라는 최저 신용 등급이 주어진다. 자, 여기서 우리는 A와 D를 봤을 때 A가 3개 있는 건 제일 좋은 거고 D가 하나 있는 건 제일 안 좋은 거니까. 그러니까 A, B, C, D도 있지만 개수도 뭔가 영향을 끼친다. 라는 걸 여기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죠. 그 외의 채권은 신용 위험이 커지는 순서에 따라 자, 신용이 커지면 좋은 거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에 따라 트리플 A에서 AA, 더블 A, 그냥 A, 트리플 B, 더블 B 등 점차 낮아지는 등급 범주로 평가된다. 그럼 우리는 뭘 할 수 있지?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는데 A 안에 트리플 A, 더블 A, 그냥 A B 안에 트리플 B, 더블 B, 그냥 B C도 마찬가지고 D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 다음에 이들 각 등급 범주 내에서도 신용 위험의 상대적인 크고 작음에 따라 마이너스나 플러스를 붙이거나 해서 각 범주가 3단계 그러면 트리플 A에서도 플러스 트리플 A 그 다음에 그냥 트리플 A 마이너스 트리플 A 3단계의 신용 등급으로 세분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한 세트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써보면 얘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겠죠? 채권의 신용 등급은 신용 위험의 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그러니까 얘는 고정된 게 아니라 조정될 수 있다. 다른 조건이 일정한 가운데 신용 위험이 커지면 안 좋은 거잖아? 그럼 채권 시장에서 해당 채권의 가격이 떨어진다. 그렇죠. 인기가 없어졌어. 안 좋아져가지고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CDS는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보아, 여기서 내용이 분리되는 거야. 어떻게 알 수 있었지? 1문단에서 우리의 목적이 뭐야? CDS 프리미엄을 이해하는 것이었고, 그걸 위해서 우리는 채권의 신용 위험과 신용 파산 스와프를 살펴봐야 돼. 근데 지금까지 뭐 얘기했죠? 채권의 신용 위험에 대해서 트리플 A인지 뭐 더블 A인지 그냥 A인지 D인지를 나눠서 평가하는 방법을 소개받은 거고 그 다음 주어가 CDS는 이니까 우리는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중이다 라는 걸 인지해야겠죠? 그래서 1문단의 기능이 되게 중요해. 1문단에서 방향성을 파악해야 돼. 근데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죠? 채권의 신용 위험을 이해하고 신용파산 스왑을 이해한 다음에 우리의 최종 목적은 CDS 프리미엄을 이해하는 거라는 걸 까먹으면 안 돼. 자, 그걸 생각하면서 그 다음으로 계속 내려가 보도록 하면 자, CDS는 채권 투자자들이 신용 위험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활용하는 파생 금융 상품이다. CDS는 금융 상품이래. 이거 사는 거야. 근데 이것의 목적이 뭐죠? 신용 위험을 피하려는 게 목적이야. CDS 거래는 보장 매입자, 보장 사는 사람, 보장 매도자, 보장 파는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그럼 보장 매입자를 우리가 아까 우리 1번, 2번 있었으니까 보장 매입자를 3번이라고 하고 보장 매도자를 4번으로 해볼게요. 보장을 사는 사람과 보장을 파는 사람 사이에서 CDS 거래가 있대. 여기서 보장이란 보장의 개념을 말해주겠죠? 신용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그러면 보장 매입자는 뭘 산 거야? 보호를 산 거야. 보장 매도자는 뭘 판 거야? 보호를 판 거지. 아, 그럼 CDS 거래는 보험 같은 건가? 우리가 보험에 가입할 때 우리가 보험에 가입하는 건 뭐 때문이야? 어떤 위험이 일어났을 때 내가 보호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 보장 매도자는 보장을 파는 사람은 보장 매입자, 보장을 산 사람이 보유한 채권. 그러면 보장 매입자가 채권을 보유하고 있어. 얘가 채권을 샀나 봐. 자, 채권에서 부도가 나면 이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역할을 한다. 누가? 보장 매도자가. 그럼 보장 매도자는 보험회사 같은 건가 봐. 손실을
보상하는 역할을 한대요. CDS 거래를 통해 채권의 신용 위험은 보장 매입자, 보험을 산 사람으로부터 보장 매도자, 보험회사로 이전된다. 왜? 이제 보장 매도자가 보호해줘야 되니까. CDS 거래에서 신용 위험의 이전이 일어나는 대상 자산을 기초자산, 기초자산은 채권이겠죠? 자, 가령 은행 갑은 예시예요. 그러니까 경제지문에서 이런 예시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 예시는 왜 주는 거야? 뭔가 개념을 막 설명했어. 그 다음에 예시를 주는 이유는 뭐예요? 자, 이제 예시를 던져줄 테니까 네가 위에서 개념을 이해했잖아. 그걸 예시에 적용해보면서 이해 제대로 한 게 맞는지, 이해 잘 한 건지 확인해봐. 하고 우리한테 예시를 던져주는 건데 우리가 이 예시를 통해서 나의 이해를 확인하지 않으면 이거는 뭐 이 지문에 대한 이해도와 정확도를 파악하기가 너무 어렵게 되겠죠? 자, 예시는 중요합니다. 특히 경제지문. 자, 가령 은행 갑은 기업 을이 발행한 채권을 매입하면서 그러면 자, 우리가 오른쪽에 그림을 살짝 그려볼게요. 갑이 을에게 채권을 매입했어. 자, 그럼 채권이 을에게서 갑으로 갔어. 그러면 이자랑 원금을 나중에 을이 갑에게 지급하는 게 되겠죠? 그럼 채권은 갑이 가지고 있고 그것에 채권의 신용 위험을 피하기 위해 보험회사 병과 CDS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 기초자산은 을이 발행한 채권이다. 이거를 대상으로 갑은 병에게 돈을 냈겠지. 병은 갑에게 위험을 보장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혹시라도 을이 망해서 이 채권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못 받게 되면 그 돈을 대신 누가 주는 거게? 병. 이해돼요? 네. 자, 보장 매도자는 이 경우에 누구야? 보장을 판 사람, 보험회사, 병. 기초자산의 신용 위험을 부담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보장 매입자, 그러니까 보장 매입자, 보험을 산 사람, 갑으로부터 일종의 보험료를 받는데, 그렇지, 우리가 이해했던 대로 보험회사가 맞았어. 이것의 요율이라고 하면 요금의 비율, 요금의 비율이 CDS 프리미엄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왜죠? 1문단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바로 이 지점이었잖아요. 이 지점이었으니까 우리가 진짜 뭐 이해를 잘 해야 되겠죠? 자, CDS 프리미엄은 기초자산의 신용 위험이나 보장 매도자의 유사시 지급 능력과 같은 여러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그럼 CDS 프리미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몇 개인 거야? 기초자산의 신용 위험 일단 요거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보장 매도자 뭐더라? 보험회사의 유사시 지급 능력과 같은 여러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다른 요인이 동일할 경우 기초자산의 신용 위험이 크면 안 좋은 거잖아. 그러면 CDS 프리미엄이 뭐더라? 보험료. 보험료가 비싸. 돈을 많이 내야 돼. 왜냐면 내가 위험하니까. 위험한 상황에서 보장을 요구하는 거니까 보험료를 많이 내야 돼. 한편 보장 매도자 보험회사의 지급 능력이 우수할수록 이 보험회사가 좋은 회사야. 탄탄한 회사일수록 보장 매입자는 보험을 가입하는 사람은 유사시 문제가 생겼을 때 손실을 보다 확실히 보전받을 수 있으므로 큰 프리미엄을 큰 비싼 보험료를 기꺼이 지불하는 경향이 있다. 만약 보장 매도자, 보험회사가 발행한 채권이 있다면 그 신용등급으로 보장 매도자 보험을 판 사람의 보험회사의 지급 능력을 판단할 수 있다. 그러면 보장 매도자가 발행한 채권과 보장 매도자의 지급 능력을 이렇게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다른 요인이 동일할 경우 보장 매도자가 발행한 채권의 신용등급이 높으면 CDS 프리미엄은 크다. 그러니까 보장 매도자가 발행한 채권의 신용등급이 높다는 거 무슨 뜻이에요? 보장 매도자의 신용이
우수할수록 이 보험회사가 우수한 회사일수록 CDS 프리미엄은 크다. 보험료가 비싸진다. 자, 우리 이해되셨나요? 자, 이 지문을 제대로 이해하고 나면 문제가 진짜 쉬워. 윗그래놓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데. 자, 정부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한다. 어디 있죠? 네, 이 문단의 첫 번째 줄에 나와 있어. 어디? 여기. 정부나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며 1번 선지는 맞는 것이었다. 자, 2번. 채권 발행자의 지급 능력이 커지면. 그럼 무슨 뜻이야? 지급 능력이 커진다는 건 신용도가 올라간다는 거니까. 신용 위험은 커지지 않겠죠. 자, 신용평가 제도는 채권을 매입한 투자자를 보호하는 장치이다. 신용평가 제도 어디 있더라? 네, 여기 투자자를 보호하고 있다. 그럼 이렇게 연결해보면 3번 선지는 적절하다. 4번,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 어떤 채권의 신용등급이 낮아지면 신용등급이 낮아졌다는 건 위험해졌어. 그럼 이 채권은 그렇죠. 인기가 없어지면 채권의 가격은 하락한다. 적절하다. 그 다음에 채권 발행자는 일정한 이자와 원금의 지급을 약속하지만 채권에는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위험이 수반된다. 그렇지. 그게 신용 위험이니까 얘도 맞다고 볼 수 있고 답은 2번. 자, 그 다음 2번 문제. A의 기억 디귿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 자, 기억은 기초자산을 보호하지 않는다. 자, 우리가 기억을 갑이라고 하고 니은을 을이라고 하고 디귿을 병이라고 하면 네, 아까 우리가 해놓은 게 있었어요. 미안해요. 안 보이네요. 얘가 갑이 기역, 을이 니은, 병이 디귿. 자, 각각의 기호를 확인했고 자, 기역은 기초자산을 보유한다. 을이 갑한테 채권 줬잖아. 그럼 틀렸다. 자, 기역은 기초자산의 부도가 나면 손실을 보상하는 역할을 한다. 아니지. 그건 병이 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니은은 신용 위험을 기피하는 채권 투자자이다. 아니지. 신용 위험을 기피하는 채권 투자자는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이니까 갑이죠. 자, 디귿은 신용 위험을 부담하는 보장 매도자이다. 보험을 파는 사람. 그렇지. 맞다. 보험을 팔았다. 디귿은 기초자산의 부도가 나면 자기가 피해를 보상을 해줘야 돼. 그럼 이득이겠어요? 손해겠어? 그렇죠. 손해겠죠? 답은 4번. 4번이 정답.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3번. 가마중 CDS 프리미엄이 두 번째로 큰 것은 그럼 1등 말고 2등을 고르래요. 자, 그러면 CDS 프리미엄은 언제 커요? 자, 우리 마지막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어. 마지막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기초자산의 신용 위험이 클 때. 어디 있냐면요. 밑에서 세 번째 줄. 기초자산의 신용 위험이 크면 비싸지고 보장 매도자의 지급 능력이 우수하면 비싸지고 이 두 가지를 생각해서 여기다 적용해 보면 되겠어요. 자, 기초자산의 신용 등급은 두 종류예요. 자, 이렇게 B가 3개인데 마이너스 붙어 있는 게 있고 B가 2개인데 플러스 붙어 있는 게 있어. 자, 여기서 이 문제는 우리를 낳고 있어. 플러스가 붙어 있는 게 좋을 거다. 그런데 우리는 트리플 A 다음에 그 다음에 더블 A 다음에 그 다음에 A였으니까 이렇게 숫자가 적어질수록 안 좋은 거였잖아요. 그럼 얘가 좋은 거? 얘가 안 좋은 거니까 얘네가 비싼 애들. 그러면 1등, 2등은 여기 있을 거야. 자, 보장 매도자의 발행 채권의 신용 등급. 보장 매도자 발행 채권의 신용 등급이 얘가 제일 높지. 보장 매도자가 뭐죠? 보험회사. 보험회사의 신용 등급이 우수할수록 비싸다고 했으니까. 자, 보험회사의 신용 등급이 우수할수록 비싸다고 했으니까 얘가 1등, 얘가 2등. 그럼 답은 2번. 진짜 너무 하나도 안 어렵네요. 자, 그 다음에 4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자, 여기 아래쪽에 다 이렇게 나와 있어. 이를 하나하나 연결해 보면 자, X는 채권을 발행했어. 그래서 그 채권을 누가 샀죠? 자, X는 채권을 발행해서 그걸 모두 다 Y가 구매했어. 그럼 채권 BX는 지금 누가 가지고 있죠? 네, Y가 가지고 있어.
자, Y는 CDS 계약을 Z와 체결했어. 그러면 CDS 계약을 체결하고 보장 매입자가 됐으니까 얘가 보장 매도자, 보험회사가 된 거죠. 자, 이 관계를 생각하면서 자, 2011년 1월 1일에 CDS 계약을 했고 X의 재무 상황이 악화되면 X의 재무 상황, S는 이 채권을 발행한 사람이니까 발행한 사람의 재무 상황이 악화되면 어떻게 되죠? 네, 채권의 상태가 안 좋아지니까 CDS 프리미엄은 올라가겠죠. 근데 X의 지급률이 개선됐어. 상황이 좋아졌어. 그러면 신용 등급이 올라갔을 테니까 CDS 프리미엄은 내려가겠죠. 자, Z가 발행한 채권의 신용등급이 변경됐어. 이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데 확인해봤더니 처음에 Z가 발행한 채권의 신용등급은 트리플 A였는데 자, 2013년 9월에 Z가 발행한 신용등급이 자, 여기 더블 A 플러스로 바뀌었단 말이야. 그럼 좋아진 거예요? 안 좋아진 거예요? 네, 안 좋아진 거예요. 그러면 이 보험회사의 상태가 안 좋아졌으니까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지? CDS 프리미엄은 싸지겠죠? 왜? 보험회사의 퀄리티가 안 좋아졌잖아. 자, 여기 이해돼요? X의 재무 상황이 악화되면 이 채권의 상황이 위험성이 커진 거니까 CDS 프리미엄은 올라갔을 거고 자, X의 지급률 개선되면 다시 CDS 프리미엄은 떨어졌을 거고 자, 2013년 이후에 CDS 프리미엄은 내려갔겠죠? 별로 어렵지 않게 우리는 본문에 적용하고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 A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 얘는 떨어졌다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보고 그것들이 뭔가 이렇게 구체적인 건지 아니면 그냥 단지 숫자를 말하는 건지 막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가장 가까운 경우에 떨어지다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거고 선생님은 이런 경우에 반드시 사전을 좀 찾아보거든요. 네이버에 검색해서 사전 찾기를 해본 다음에 거기에 다이어의 내용이 진짜 여러 가지가 나올 거 아니야. 자,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좀 구분해보고, 아, 여기까지도 우리가 구분해줘야 돼? 이런 걸 다 분석을 해야 우리가 이 어휘 문제를 진짜 잘 대비할 수 있거든요. 아, 이렇게도 나눠지는구나를 반드시 사전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예요. 뒤에 문법은 각자 풀고 고치고 필기해서 검사 받도록 합시다. 여러분 오늘 좀 너무 많이 늘어졌는데 생각보다 그래도 선생님이 진짜 최대한 빠른 속도로 CDS 프리미엄을 설명한 거야. 그래서 본문이랑 선지랑 이렇게 연결해서 보도록 하고 우리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은 다시 질문하도록 합시다. 그럼 안녕. 오프라인에서 만나요. 안녕.